네, 이어서 다시 투자 포인트.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아무래도 눈여겨봐서 시작을 했는데, 데일리 앵커의 신작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 제품이 1월에 1만 개의 초도 물량이 바로 완판이 됐는데, 그 당시 리뷰 숫자가 한 600여 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 제가 이 5월 1일 날 이 발표 자료를 작성했을 때 3,200여 개 정도가 리뷰를 달렸었습니다. 뭐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고 봐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가 판매됐다고 보고 한 개당 가격이 지금 3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4만 개가 정도 팔렸다고 가정한다면 120억 이상의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면 2분기 매출이 충분히 어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클럽 스트레칭 마사지의 후기는 지금 4,853개로 아무래도 달에 10,000개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수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10,000개 이상씩 좀 팔리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 추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니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좀 어거지로라도 좀 매출을 좀 추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허무맹랑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럭 제품의 성수기는 5월 그리고 명절이 추석인데 아무래도 추석보다는 5월에 이 부분 매출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월 21일부터 재판매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판매는 4월 1일부터 발생이 돼서 4월부터 매출이 잡혀 있는 부분이어서 1분기 때 매출이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나타났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돼서 어닝 쇼크가 좀 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2분기 클럽 스트레칭 마사지가 매출로만 200억 이상 기대가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좀 이러한 후기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야겠지만 충분한 실적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촉매제라고 판단됩니다.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실패한다라는 게 리스크일 텐데 일본 시장의 진출의 성장 실패가 가장 큰 리스크 리스크의 리스크로서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음,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라쿠텐 레깅스 부분 1위였던 잭시믹스가 지금도 현재 1위이고 꾸준히 좀 아무래도 안다르보다 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1위인 제품이 반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잭시믹스 쪽이 이런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잭시믹스가 안다르보다 2년 정도 먼저 일본에 진출해 있었던 만큼 기존에 선점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르도 어, 1분기 때는 아무래도 어, 계절적인 이런 비수기 부분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났다고 보는데 어, 이런 3, 4, 5월 이런 봄 때부터 이런 실적이 충분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스트레칭 마사지가 5월 그리고 명절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주가가 더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비즈니스 포스팅 대상 기업의 사업이 아무래도 안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비즈니스 부스팅 대상 기업도 꾸준히 체크를 하고 이러한 성장 여부를 충분히 체크해서 에코 마케팅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증권사별 목표 주가는 하나금융투자가 23,000원을 지시했는데 그때 전일 종가는 16,850원이었고 DB금융투자도 4월 1일 날 29,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는데 이때도 전일 종가는 26,650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성금융투자에서 4월 22일 날 목표 주가를 28,500원으로 제시를 했었고 전일 종가는 29,900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발표했을 때 현재 그 당시에 주가는 21,100원이었는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6,492억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좀 오타가 났네요. 22년과 23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총이 1조가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되고 23년에는 이 성장률을 좀 낮게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투자하려고 했던 포인트였던 클락 스트레칭 마사지가 더 많이 이 2023년에도 충분히 더 많이 이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23년에는 성장률을 좀 낮게 봐서 1조대에서 1조 120억, 1조 1200억 정도 23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표 주가를 22년에는 32,100원으로 잡았고 23년의 적정 주가는 34,700원으로 잡았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산출한 근거로서는 안다르가 1분기 때 겨울이 계절적 비수기라고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2021년 4분기 때 320억이 매출이 나왔는데 4분기도 어떻게 보면 계절적 비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고 곱하기 4를 했을 때 1,30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했고 OPM이 10% 정도 됐을 때 130억 정도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그리틴, 이펙 등이 정상화 좀 많이 성장을 해서 광고 매출이 CPS 매출이 정상화가 됐을 때 기대 수익으로 5,700억, 570억 정도가 매출이 찍힐 것으로 봤는데 저는 이게 광고 매출 OPM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클럭 마사지기는 클럭 마사지 기계가 4만 개 정도 판매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말까지. 근데 4월 말까지 4만 개인 거고 5월, 6월도 있다 보니까 2분기 추정 판매는 한 7만여 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이 210억 정도로 예상을 했고 이게 21년 4분기 데일리앤코의 전체 분기 매출과 비슷할 정도의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OPM이 15% 240억 정도라고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시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의 PER 밴드가 9에서 20% 정도, 9에서 20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PER을 15 정도로 잡고 현재 시총 6,492억 원 기준으로 업사이드가 60에서 75%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러한 목표 주가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뭐 1분기 때 뭐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1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의 선출 근거가 어느 정도는 목표를 좀 다운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생각했던 메인 아이디어였던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 기계가 예상보다 훨씬 좀 더 잘 팔릴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 주가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